안녕하세요. 교재 33페이지 패스파인더 팔레트로 나누기를 활용하여 디자인 변경하기입니다. 원피스 도식화에 나누기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열기를 통해서 11 원피스 변형하기를 열게 합니다. 열게 하면 다음과 같은 원피스 변형하기 도식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디 부분에 있는 원피스 도식화는요, 연색을 금지하고 지금 만들어둔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나누기를 활용해서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교재 33페이지와 일치되죠? 저는 그룹 풀기를 하고요. 이 부분을 한번 전부 해체시켜 보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부터 한번 해체시켜 볼까요? 전부 다 완벽하게 닫힌 오브젝트가 됐죠? 스티치 선이 있고요. 지금 콘솔 지퍼 머리와 지퍼가 끝나는 부분이 있고요. 아래쪽에 주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오브젝트로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닫힌 오브젝트로 만들어져 있고요. 콘솔 지퍼 머리도 닫힌 오브젝트이고 여기서 선은 스티치와 지퍼 끝나는 지점과 그리고 주름입니다. 컨트롤 Z 되돌리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었으면 기본 원피스입니다. 복잡한 디자인을 제작할 때는 가장자리 외곽선을 먼저 그려두고요. 그리고 안쪽에다가 절개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완성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다 수정한 다음에, 다 완성한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하게 되면 닫힌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모든 선들을 다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 것만큼이나 번거롭거든요. 그러니 외곽선, 실루엣이라던가 가로, 세로의 비율이라던가 기타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의 비율 등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외곽선을 딱 하나 닫힌 오브젝트를 한 개 만들어 놓고요. 안쪽에 이제 절개시킬 도구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은 딱 하나죠. 원피스의 가장자리에 있는 이 외곽선입니다. 선색을 빨간색으로 한번 변경하겠습니다. 주름이나 콘솔 지퍼입니다. 콘솔 지퍼는 보이지 않는 지퍼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택되면 불편하겠죠. 그러니 모두 선택하고요. Shift 누르고 원피스만 선택 제외시켰습니다. 컨트롤 숫자 2 잠금 처리했거든요. 마치 원피스 외곽선만 있는 것처럼 원피스만 선택이 되었네요. 패스파인더 팔레트 나누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패스파인더 팔레트입니다. 있죠? 나누기 아이콘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나눌 선을 펜툴로 먼저 그려두었어요. 지금 옆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선을 먼저 그려주었거든요.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위치에다가 펜툴로 직접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미리 그려두었습니다. 노란색 선을 가지고 와서 위에 올려놓을게요. 딱 반만 그렸습니다. 반만 그린 이유는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대칭되게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반만 그리고 반사 툴로 반사시키겠습니다. 090도 복사죠? 이때 이제 항상 지금쯤은 끊어진 정점을 연결해야지만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의 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선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두 점만 드래그. 뒤에 면색이 없기 때문에 두 점만 드래그도 가능하죠. 두 점만 드래그. 연결해야 되는 두 개의 정점만 드래그해서요. 오른쪽 마우스. 연결했습니다. 지금 바로 닫힌 오브젝트 빨간색과 나누고 싶은 도구 노란색 패스파인더 팔레트에 나누기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면 미리 나눌 절개선을 가지고 와서 나누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두 개만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나누기, 그룹 풀기 하면 이런 모습이겠죠. 맞습니까? 그룹을 풀었습니다. 아래쪽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되면 안 되겠죠. 아래쪽만 다시 잠금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계속해서 색상은 변경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래쪽을 잠궜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빨간색의 닫힌 오브젝트죠.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완벽한 지금 닫힌 오브젝트가 양쪽에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는 초록색 선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딱 반만 그렸어요. 특히 곡선일수록 좌우 대칭 그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딱 반만 가지고 왔으니 이 반도 반사를 시켜주면 되겠죠? 오랜만에 정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전체 선택 툴로 반사율 대상을 선택한다. 2번 반사 툴을 한 번만 클릭한다. 중심축이 생겼죠? 항상 눈으로 확인하는 거 알죠? 3번 중심축을 이동하기 위해 Alt를 누른 채 내가 원하는 중심축을 클릭한다. 세로 90도 눈으로 확인하고 미리 보기 체크해서 확인이 되었다면 다시 체크 해제. 되었습니까? 이때도 보면 이 부분은 가운데 반사시켰던 중심축이 있던 이 부분은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두 점만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연결을 합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번 그리다 삭제를 하는 경우 깨끗하게 삭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드래그 하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연결을 하면 연결을 하려면 동일 경로 또는 두 개의 다른 경로의 두 끝점, 두 정점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정점이 몇 개입니까? 3개잖아요. 그러니 일러스트레이터는 연결하라는 우리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거나 그 오브젝트 메뉴에 패스에 연결을 시키면 얘는 모르는 거예요. 연결해야 되는 점은 2개인데 3개니까 도대체 어떤 정점끼리 연결하라는 말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경고 표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냉큼 정점이 2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드래그 했을 때 육안으로 바로 정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되는데 간혹 여러 번 그리다가 삭제하는 걸 반복했을 때는 오른쪽 마우스 연결 안 된다고 합니다. 2개의 정점만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연결을 하라고 했습니다. 연결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뜨죠. 아무리 육안으로 봐도 지금 정점은 2개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2개밖에 없는데 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연결을 시키면 연결이 안 된다라는 멘트가 뜰까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럴 때는 분명히 정점이 2개가 아닌 거예요. 화면을 좀 심하게 확대해서 정점을 드래그하면은 어차피 겹쳐져 있으면 동시에 선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럴 때는 화면 확대해서 이 정점을 클릭해서 한번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드래그하면 안 되고요. 클릭해서 어이구 클릭하기 전에 지금 보세요. 점이 하나 있다는 게 보이죠? 혹은 그 점이 뒤에가 있다면 클릭해서 옮겨보면 그리고 선택해보세요. 보세요. 보이지 않는 정점이 있었던 거예요. 총 몇 개? 3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정말 이런 일이 생길 때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삭제를 할 때 항상 선택하고 삭제하세요 할 때 전체나 그룹 선택 툴을 사용하라고 했죠. 직접 선택 툴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냥 육안으로는 삭제되는 것 같지만 정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점 하나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삭제를 하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삭제를 해버리면 삭제는 되지만 선의 위치가 틀어졌지 않습니까? 되돌리기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정점이 어디 있는지 파악이 됐잖아요? 그룹이나 전체 선택풀로 모두 선택. 이때는 이제 두 개 다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드래그를 통해서 겹쳐져 있는 두 개의 정점만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다른 곳에 와서 선이 있는 오브젝트, 초록색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점만 남았지 않습니까? 딜리트. 이제는 될 겁니다. 됐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삭제를 시켜야 합니다. 패스파인더에 나누기를 해볼까요? 빨간색의 닫힌 오브젝트와 초록색의 선입니다. 곡선도 나누기 가능하죠, 당연히. 지금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선일 뿐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닫힌 오브젝트를 깔끔하게 나누기 하기 위해서 밖으로 튀어나가 있다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밖으로 튀어나가 있습니다. 자, 나누기 하겠습니다. 두 개만 선택해서 나눌 대상인 닫힌 오브젝트와 초록색 선만 하나 선택해서 나누기. 그룹 불기.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완벽한 닫힌 오브젝트로 정확하게 잘게가 되었지 않습니까? 컨트롤 Z 뒤돌리기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시 선색을 검정색으로 변경하고요. 이 부분은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서 잠금 처리하겠습니다. 위쪽에서 드래그하면 지금 여기 나누기 했던 부분이 두 선이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드래그하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을 드래그한 겁니다. 컨트롤 숫자 2 잠궜습니다. 이제는 또 아무리 또 선택해도 하나만 선택되는 거 보이죠? 빨간색을 나눌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파란색 선 가지고 와서 제가 나누고 싶은 곳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동일한 선을 그리기 힘드니까 우리는 파란 선만 선택해서 반사시키겠습니다. 반사 툴이 없으면 똑같은 선을 만들기 위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자, 이제 나눌 대상 한 개. 잠궜으니까 뭐 드래그해도 상관없죠? 빨간색 닫힌 오브젝트 한 개와 선은 두 개입니다. 선이 여러 개 있는 거는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총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했습니다. 드래그해도 가장 큰 면적, 첫 번째 가장 큰 면적과 두 번째 면적은 잠금 처리되어 있고요. 콘솔 지퍼와 지퍼 끝도 잠금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드래그해도 상관없죠. 패스파인더의 나누기, 그룹, 불기입니다. 다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중간에 있는 스티치와 면색만 넣어주면 완벽하게 우리는 기본 외곽선만 있는 원피스에서 디자인 변경을 시켰습니다. 단순히 패스파인더 팔레트의 나누기를 활용해서요. 자, 그럼 스티치까지 한번 해볼까요? 안쪽에 있는 선분만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선만 그룹 선택 툴로 드래그해서
지금 아래쪽에는 지금 선택 안 됐으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오브젝트는 선택이 안 됐다는 거 알 수 있죠? 컨트롤 숫자 2 잠금 처리했습니다. 지금 안쪽만 보이죠? 안쪽 스티치를 펜 툴로 물론 우리는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릴 수 있지만 다시 이제 수정하고 작업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아이만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선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안쪽에 있는 정점만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F를 하려고 합니다. 복사하고 싶은 선분 양쪽 끝점만 제외하고요. 안쪽에는 정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10개의 정점을 선택할 때는 양쪽에 지금 한쪽은 잠금 처리했고요. 다른 한쪽은 잠금 처리를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잠금을 했으면 직접 선택 툴로 내가 원하는 걸 드래그하는 경우도 되겠지만 나중에 수정할 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곡이 많이 들어가거나 자켓이나 디테일 트리밍이 많이 들어갈 때는 직접 선택 툴로만은 정점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직접 선택 툴은 선택했을 때 사각형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정점이 선택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드래그하면 드래그하는 곳에 아무리 좀 비켜나가고 싶은데 왼쪽에 있는 정점도 같이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정점도 추가할 수 있지 않나요? 점 하나 찍고 Shift 누르고 정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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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해서 컨트롤 C, 컨트롤 F를 하면 되지 않나요? 잘했습니다. 배운 것을 기억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정점도 Shift를 누르면 추가할 수 있고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올가미 선택 툴을 처음 설명하려고 합니다. 직접 선택 툴은 드래그한 곳에 네모 박스가 생기면 그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정점이 선택되기 때문에 일단 클릭 드래그하면 네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올가미 선택 툴은 말 그대로 올가미예요. 밧줄 모양처럼 생겼죠? 사각형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올가미 안에 포함시키는 자유롭게 올가미 안에 포함시키는 모든 정점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선택 툴 한 개 설명했습니다. 전체 선택 툴. 슬쩍 드래그하거나 클릭을 하거나 그러면 그룹이 되어 있는 모든 오브젝트는 하나로 선택이 됩니다. 그룹 선택 툴. 그룹이 되어 있을 때 하나만 선택하고 싶을 때 이 그룹 선택 툴을 사용합니다. 직접 선택 툴은 오로지 제가 정점과 방향점을 수정하거나 이동할 때 활용하려고 했죠. 네 번째가 이제 그룹 선택 툴이죠. 방금처럼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정점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쪽 끝점만 제외하고 모든 정점이 선택되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F. 스티치는 0.5 점선 사용했습니다. 표시가 잘 안 나죠? 정확하게 겹쳐져 있기 때문이겠죠? 전체 선택 툴로 지금 방금 전에 복사했던 거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Alt와 Shift를 동시에 누르면 가운데 중심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요. 혹은 Alt만 누르면 비율은 유지하지 않고요. 가로만 축소되거나 세로만 중심축 기준으로 확대되거나 축소됩니다. 지금 선이 보이나요? 2, 1 엔터 치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쁘게 스티치 넣고 싶은데 여러분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방법은 가위 툴로 반을 끊으세요. 양쪽을 대칭되게 만들기 힘들다면 쿨하게 가위로 끊고 반을 지우세요. 가위 툴로 끊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제가 도식화 그릴 때 수정하거나 양쪽을 대칭되게 변경할 때 정확하게 대칭되게 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힘들게 양쪽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가위를 끊어버리세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저는 이 방법도 추천합니다. 힘들게 양쪽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반사 연결이 자연스럽다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완성이 되었으면 반사시키겠습니다. 스티치만 선택하고 반사했습니다. 세로 90도 복사합니다. 그냥 두어도 되겠지만 두 개의 정점만 선택해서 이 부분도 완벽하게 연결시키겠습니다. 선색은 검정색이고요. 모든 잠금 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색을 채워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스커트와 Shift 누르고 위쪽에 동일한 색상이 들어가는 오브젝트만 선택하고요. 포이드 툴로 색을 추출하겠습니다. 양쪽에 있는 보라색이 들어가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하고요. 선택을 해야만 그 속에 면색을 채울 거니까 스포이드 툴로 보라색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지금 선택을 하려다 보면 아래쪽 스커트가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쪽에 있는 부분이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클릭했을 때 위쪽에 있는 부분이 지금 보세요.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 부분을 잠금 처리하면 안쪽에 있는 빈 공간에 닫힌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겠죠? 제가 클릭해 볼게요. 지금은 정확하게 클릭하니까 아래쪽 스커트보다는 오브젝트가 위에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색을 변경해 봤습니다. 가운데 있는 투명한 오브젝트 선을 빨간색으로 변경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아래쪽은 빨갛게 보이지만 위쪽 부분은 까맣게 보이잖아요. 오브젝트 순서 때문입니다. 아래쪽 기준으로 했을 때는 스커트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빨간색 선을 클릭만 해도 투명한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죠? 그런데 위쪽 검정색 같은 경우는 옆선에 있는 이 부분이 위쪽에 올라온 오브젝트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선택하고 싶은 오브젝트는 뒤에가 있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 검정색의 선이 선택되지 않습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순서를 맨 앞으로 보내고 맨 뒤로 보낼 수도 있고 혹은 잠금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맨 앞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맨 앞으로 왔죠? 다 빨간색이면 이제 위에 빨간색을 클릭하면 이 오브젝트만 선택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오브젝트 도식화를 그리고 패스파인더 변형을 시키거나 할 때는 다양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배우는 기능은 단순하지만 응용하는 거는 머릿속에서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잠금 처리를 할 건지 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지금 맨 앞으로 보내다 보니 아마 이 스티치가 뒤로 왔을 거예요. 면색을 넣으면 스티치가 뒤로 가서 보이지 않을 겁니다. 맞죠?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 스티치만 선택해서 스티치를 미리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놓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투명한 오브젝트 스포이드로 추출됐습니다. 되었죠? 모두 선택하고 다 되었으면 그룹 하겠습니다. 외곽선만 있는 도식화에 패스파인더 팔레트 나누기를 활용해서 디자인 변경을 시켰습니다. 교재 34페이지에 보면은 아웃도어 같은 디자인들은 전개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럴 때 따로 그리는 건 힘들 수 있으니 외곽선이 단순한 디자인은 외곽을 먼저 그려놓고요. 안쪽에다가 절개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고했습니다.